정말 황당합니다. 네. 오늘 한국 시간 8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시, 아침 8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의 제동. 오늘 나스닥 선물이 오전 한 7시 한 3, 40분부터 급등해 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한번 쌌고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한번 급등해 나왔고,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 나온 게 이거예요. 이때고, 이제, 언제부터 올라갔느냐, 엔비디아 실발 이후에 옆으로 살짝 쉬어갔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딱 7시 36분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8시 정도에 우리나라 언론사에 보도가 됐으니까 분명 미국에서는 못해도 10분, 15분 전후로 나왔겠죠. 근데 뉴스 이거 선물 급등한 거 보면 아마 이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뉴스를 먼저 접한 애들이 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심하게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저런 이유가 있었네. 진짜 황당합니다. 그죠? 예. 아니, 지금 와가지고 상관세가 발효됐던 게 4월달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4월달에 발효가 됐었는데 왜 이제 와서 지수 다 급락하고 이제 다 급반등까지 나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황당합니다, 진짜. 예. 그것 때문에 증시가 얼마나 많이 빠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그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상호관세 발효의 제동. 상호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해방의 날짜입니다. 4월 2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5월 29일. 그러니까 2달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 이때예요. 이때가 뭐냐면 2월이죠. 2월 초에 중국발 10%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살짝 개파라 출발했다가 반등 나다가 또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관세는. 근데 이번에 관세가 중국에다가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 보시면, 자, 보세요. 네. 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30%, 유럽 10%, 캐나다는 뭐 제로 아니면 25%, 기타 57개국은 10%. 그러니까 2월 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관세가 붙은 거예요. 그죠? 이러면 재정독자 우려가 또 커지고, 재정독자 우려가 커진 게 아니죠.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장기국채 금리 상승 우려도 커지고, 맞죠? 장기국채가 상승하게 되면 재정독자 우려도 커지고, 여러가지 안 좋은 악재가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반등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었었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사실 뭐 하루 이틀 만에 저런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죠? 시간을 두고서 걔네들도 자료를 준비하고, 왜냐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걔네 나름대로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봐요. 팩트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죠? 예. 그런 어떤 연방법원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세력들이 이번에 좀 강하게 쳐올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예. 너무 심하다 싶었거든. 보통 어떤 악재로 인해가지고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악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쉽게 못 올라와요. 통상적으로. 예.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악재를 넘어서는 큰 호재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쉽게 못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근데 최근에는 국채금리 장기물도 계속 우상향이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리 인하도 계속 미뤄지잖아요. 거기다가 새벽에 나온 뉴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FOMC 회의 의사록에서도 많은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더라. 어딜 봐도 주가가 지수가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올라가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었어.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도 크게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하락폭이 사실 상승폭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었죠. 네.
아무튼 그게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런 황당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자, 보겠습니다. 상호관세 발효였던 게 언젠데 지금 와서 제동을 할 거면 진작 하던지. 한참 지나서 트럼프 빡 돌았다. 제가 이제 아까 정리해서 기사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네. 한국 시간 8시에 나왔던 뉴스고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왜 제동을 걸었느냐? 명분이 무엇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거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의 전면적 관세 명령에 대해서 의회 권한 침해라면서 위헌 판결을 냈다. 헌법상 국제통상규제원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 긴급 권한도 이를 초월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 권한 부정 입장 표명을 했다. 네. 아무튼 뭐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1월 이후에 국제경제 긴급, 이거 어렵죠, 그죠? 발음도 긴급권법이에요. 국제경제 긴급권. 되게 좀 낯선 이름입니다. 네, 낯선 명칭의 그런 단어인데 저걸 기반으로 한 모든 관세 명령 즉시 무효화. 네, 이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도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 선물도 급등이 나온 거죠. 이유가 있었네요. 네, 시장 환호, 글로벌 주식, 달러 동반 상승. 네, 오늘 달러 인덱스도 엄청 급등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그동안에 계속 달러 약세, 맞죠? 계속 달러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도 동시에 엔달러도 마찬가지. 달러 인덱스와 죄송합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엔달러 환율도 3일 연속으로 급반등이 나왔다.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근데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한 가지 살짝 의아한 점이 뭐냐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자, 관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관세 우려는 곧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예요. 맞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장기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곧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국채에 투자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돈을 오랫동안 묶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자는 정해진 이자는 받겠지만은 먼 훗날 지금 현재 5%의 이자를 한 10년, 20년 후에 5%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어떻게 돼요? 5%보다 낮은 거니까. 그래서 장기국채의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 장기국채 인기가 떨어진다. 즉 가격도 떨어진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0년물 1%대 지금 급등이고요. 20년물도 거의 1%대, 30년물도 거의 1%대고요. 네, 5년물, 2년물 다 지금 우상향이에요.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네. 저 뉴스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국채금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여러분?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나스닥 선물이 초급등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법원, 해당 관세가 일부만 위법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불법적이다 라고 판결했대요. 네. 대통령의 변덕으로 결정되는 무역정책은 용납 못해. 솔직히 우리 얼마나 짜증났습니까? 걸핏하면 말 바꾸고, 그죠? 협박했다가, 얼마 전에 유럽발 관세도 그래요. 금요일날 50% 부과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90일 유예 때려버리고.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외교가 장난입니까? 이틀 만에 말 바꾸고. 그만큼 가볍게 그냥 깡패인 거죠, 깡패. 글로벌 깡패예요. 걸핏하면 그냥 말 이렇게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그냥 국정을 운영을 하는 미친 트럼프. 예. 백악관 반발.
관세는 국가 비상사태 대응 이라고 주장을 했다. 네. 정당화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변인도 마찬가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비상사태 판단하는 것은 부당이다.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회복과 취지는 좋죠, 솔직히.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다. 취지는 좋았어요. 미국을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네. 트럼프 전략 흔들, 즉각적 압박력 상실 위기. 이 뉴스를 뭐 우리만 받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받지. 그래서 트럼프와 협상하고자 했던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땡큐, 예스 하겠죠, 지금. 그죠, 여러분들? 네, 이제는 뭐 트럼프가 저렇게 막 압박을 해도,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정말 위법으로 해가지고 무효가 될지, 아니면 기존대로 계속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다닐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당장, 협상 중인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이죠. 그쵸, 여러분? 네. 지금 마침 또 가장 껄끄러웠었던 중국과 90일 유예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유럽과도 90일 유예고 다른 뭐 여러 다른 나라들도 상호관세 지금 90일 유예 중이란 말이죠. 네,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아까 뭐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판결 직후 바로 그냥 항소 통지서 제출하겠다. 뭐, 요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해하기 쉬운 경제 용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IEEPA.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어디 갔어요? 여기, 네. 국제경제긴급권법. 국제경제긴급권법. 정말 어렵죠, 발음이. 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시에 국제경제 제재를 단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예시. 원래는 적국 자산 동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막 자산 동결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동결에 사용되지만 트럼프는 이를 관세 부과에 활용해서 논란이 됐다. CIT, 미국의 국제무역법원. 국제무역, 관세 분쟁 전담 법원이래요. 대통령의 통상 정책까지도 위헌 판단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명령을 위헌으로 규정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리쇼어링 다들 아시죠? 트럼프가 관세 계속 부과하면서 애플에게도 요구했던 게 뭡니까? 공장 미국에 지어라.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라. 미국에서 아이폰 생산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리쇼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뭐 베트남, 중국, 인도 뭐 이런 쪽으로 공장을 갖다가 짓고 거기서 돌렸던 그런 기업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애플 팀 쿡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트럼프의 눈밖에 났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황금 나침반이 새롭게 이제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지금 한 달 무료 쿠폰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첫 달 30일 무료 쿠폰 받아가세요 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들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번에 쿠폰 받으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 신생 채널이기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프콘 혹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검색을 하세요. 네, 검색을 하시고 그럼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황금 나침반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셔가지고 쿠폰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로 제가 올려드렸던 컨텐츠는 다 현재 무료로 해놨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들고 앞으로 투자에 도움되겠다 생각되시면은 지금 무료 쿠폰이니까 공짜로 구독 신청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